안녕하세요. 로스 스터디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눅스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용법을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스 스터디답게 이제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스 기본 개념이랑 간단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먼저 노드랑 패키지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단위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화학 배울 때 원자부터 배우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로스에서는 노드가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 거북이 움직이는 터틀심 같은 게 바로 노드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로스를 사용할 때는 노드 여러 개를 실행시켜서 그 노드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터틀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드 3개를 실행시켰는데 하나는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되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마스터 노드라는 것을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를 띄웠죠. 그 파란 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북이를 움직일 수 있게 저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노드 이렇게 총 3개를 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로스에서 노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노드를 한번 사용하면은 이제 똑같은 거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노드 같은 경우 노드들끼리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처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노드에서 오류가 났을 때 다른 노드로 영향이 안 가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은 패키지인데 패키지는 그냥 노드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터틀심 할 때 거북이 띄는 노드랑 키 입력받는 노드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고 실제로 같은 폴더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진 정리하실 때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만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터틀심에 관련된 노드들 모아서 묶어 놓은 거. 그게 패키지고 이제 터틀심 같은 경우 그 패키지 이름은 터틀심인 거죠. 이제 메시지는 아까 노드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데이터 주고받는 거, 통신, 그래서 메시지.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메시지의 형태가 좀 다른데 프로그래밍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넘겨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수나 실수, 문자열, 배열 뭐 이런 것들을 로스에서 노드들이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통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토픽이라는 애인데 토픽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이제 단방향성 메시지예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보냅니다. 단방향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화살표도 한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메시지 전송 방향이 일방적이에요. 데이터를 보내는 애가 퍼블리셔고 데이터를 받는 애가 서브스크라이버인데 누가 따로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한테 한번 시작하면 계속 데이터를 보내요. 상당히 간단한 구조고 그래서 로봇의 상태나 센서 값 같은 데이터를 메시지로 보낼 때 토픽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토픽이랑은 다르게 일회성 양방향 메시지예요.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서버랑 서비스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통신이 일어나는데 여기 화살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버는 그 요청에 응답해서 서비스를 보내줘요. 이제 한 번 통신이 끝나면은 접속이 바로 끊어집니다. 아까 일회성이라고 했죠. 아까 토픽은 일부러 끊지 않는 이상 접속이 계속 유지돼서 데이터를 계속 보낸다고 했는데 둘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로봇에다가 일회성 행동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로봇팔을 이만큼 움직인다든지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실행하고 바로 딱 끝난 애들이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액션인데 액션 같은 경우는 서비스처럼 양방향 통신이에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서비스는 응답 한 번 하면 딱 끝인데 액션은 응답을 여러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액션 클라이언트가 액션 목표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액션 서버가 액션 결과를 마지막에 돌려주는데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중간중간에 나 이만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작업이 다 끝나서 결과를 받으면 이제 통신이 딱 그때 종료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 안 끝났더라도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작업을 취소해버려도 통신이 그때 종료가 돼요. 서비스랑은 또 다른 게 이게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게 돼서 상관이 없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복잡한 작업이라서 작업을 마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다른 작업을 같이 못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한번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딴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액션은 작업이 아직 안 끝났어도 다른 작업을 같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 좀 오래 걸리는 작업 이런 거 할 때는 액션을 사용합니다. 중간중간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낭비죠. 메시지 통신을 하는 과정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노드가 3개 있죠. 아까 배웠던 토픽이랑 서비스도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마스터 노드, 노드 1, 노드 2. 노드 1 같은 경우는 여기선 퍼블리셔 노드고 노드 2는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 노드부터 시작할 건데 모든 메시지 통신의 시작은 마스터 노드를 구동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마스터 노드는 모든 로스 노드들에 대한 정보 중계를 담당합니다. 아까 배웠던 그 메시지 통신이 바로 이 마스터 노드가 중계하는 거예요. 마스터 노드 구동을 어떻게 진행하면은 여기 로스코어 터미널 창에다가 로스코어를 쳐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마스터 노드가 켜지는 거죠. 그 다음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구동합니다. 마스터 노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노드를 실행시킬 때는 이 로스런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차례대로 로스런,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노드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는 구동함과 그 동시에 마스터 노드에다가 자기 노드 이름이랑 메시지 형태 그리고 자기 주소, 포트 번호 이런 각종 정보들을 등록해요. 그래서 마스터한테 알리는 거죠. 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셔 노드인데 얘도 아까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랑 똑같아요.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구동할 때랑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죠. 로스런, 패키지 이름, 노드 이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동함과 동시에 마스터 노드에다가 자기 노드 이름, 메시지 형태, 주소 이런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구동함과 동시에 마스터 노드한테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렸고 이번에 또 퍼블리셔 노드가 또 구동함과 동시에 마스터 노드에다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서로 알렸어요. 그래서 노드 1과 노드 2는 아직 서로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마스터 노드는 얘네가 각각 자기한테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렸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이제 마스터 노드에 노드 두 개의 정보가 등록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마스터 노드는 아까 처음에 서브스크라이버 노드한테 새로 들어온 퍼블리셔 노드 정보를 알려줘요. 어떤 애가 새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퍼블리셔 노드에다가 직접 접속 요청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마스터 노드를 통해서. 그럼 이제 퍼블리셔 노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퍼블리셔 노드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한테 직접 접속 요청을 받았으니까 얘가 승낙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퍼블리셔 노드는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의 접속에 응답을 해서 자기 URI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를 전송합니다. 그럼 이제 얘 주소도 알았으니까 TCP ROS 접속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TCP ROS라는 용어 자체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퍼블리셔 노드랑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직접 연결됐다는 거 말하면 됩니다.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됐으니까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있다는 걸 알았고 어디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메시지 전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토픽, 서비스, 액션으로 통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토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내는 실시간 단방향 메시지고, 서비스는 일회성 양방향 메시지. 그 다음에 얘는 1회가 좀 길죠. 그래서 양방향이지만 1회가 좀 긴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스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로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어요. 특징들은 앞에 로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랑 조금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앞에 여기 로스 cd, 리눅스 명령어에서도 cd가 있죠. 디렉터리 옮기는 거. 그래서 로스 cd를 하게 되면은 지정한 로스 패키지 디렉터리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일단은 이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그래서 로스 리스트, 로스 ls, 그래서 로스 패키지의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거고, 로스 cp, 카피 하니까 로스 패키지의 파일 복사. 로스코어,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로스코어, 로스런, 그리고 로스런치라는 애가 있고 로스클린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로스코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마스터 노드를 시행하는 거고, 로스런은 하나하나 노드들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로스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들을 여러 개 묶어놓은 런치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런치 파일을 실행할 때 로스런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스클린은 이제 로그 파일 검사하거나 삭제. 그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 번씩 쓰면서 한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캣킨 빌드 도구, 이것도 나중에 많이 사용하실 텐데 지금 당장은 사용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캣킨 메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뭐 노드 파일들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받은 다음에 이거를 빌드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캣킨입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관리,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명령어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거 위키에서 링크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명령어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터미널을 각자 여셔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터미널 창을 여시고, 이거 예제를 실행하는 데는 터미널 창이 3개가 필요하니까 터미널 창을 3개 띄우던가 아니면 이렇게 여기 단축어처럼 컨트롤 시프트 2, 컨트롤 시프트 5 이걸로 분할해서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스터 노드 구동을 해야겠죠? 로스코어. 그럼 이제 무알라를 따라하면서 마스터 노드가 구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터틀심 패키지에 있는, 아까 여기 패키지 이름이죠? 터틀심 패키지 안에 있는 터틀심 노드라는 노드를 구동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로스런 터틀심, 그다음에 터틀심. 근데 이거는 이제 탭을 중간에 누르시면은 그 뒤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바로 따라락 달아서 입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파란 창이 뜨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키 어떤 거 입력하는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텔레오 키라는 노드를 실행할 거예요. 또 롭스런, 터트심, 그다음에 터틀, 텔레오 키.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마우스로 입력하라고 나오죠. 아, 마우스래. 키보드 화살표로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거북이가 또 구동이 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퍼블리셔 노드랑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같은 걸 확인해 볼 때 이제 터틀심 노드는 이 거북이에요. 그리고 터틀 텔레오키는 키 입력을 받아들이는 애고, 그러면 아까 메시지를 보내는 애가 퍼블리셔 노드고 받아들이는 애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라고 했죠. 그럼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터틀심 노드가 퍼블리셔 노드가 아니 터틀심 노드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는 터틀 텔레오키 노드가 퍼블리셔 노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키보드 입력을 계속 실시간으로 반방향으로 계속 보내고 있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토픽으로 메시지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하신 분들은 이거 일단 끄지 말고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이번에는 RQT라는 걸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계기판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노드가 실행되고 있고 뭘로 통신하고 있고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터틀심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얘를 한번 봐볼게요. 옆에 RQT 그래프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텔레업 터틀이라는 애가 있고 터틀심이라는 애가 있죠. 아까 앞에서 명령어를 사용한 터틀심 노드, 터틀 텔레오키랑은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명령어 칠 때 사용하는 그 노드 이름이랑 여기에 뜨는 노드 이름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텔레업 터틀이 이 터틀 텔레오 키고 터틀심이 터틀심 노드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텔레업 터틀에서 터틀심으로 화살표가 그어져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텔레업 터틀이 퍼블리셔 노드인 거고 터틀심이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인 거죠. 그 다음 이 화살표 위에 터틀1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토픽으로 메시지 송신을 한다 했으니까 얘가 토픽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도 한번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노드를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이제 로스코어랑 이제 터틀심 노드가 실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새로운 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로스런 터틀심. 그럼 이번에는 이 치신 다음에 탭을 치면 자동으로 될 거예요. 드로우 스퀘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거에서 엔터를 치면 거북이가 알아서 네모를 그리는 노드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노드가 어떤 애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터틀심 노드라는 노드를 실행했고 그 다음에 드로우 스퀘어 노드라는 애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키 입력 받는 텔러 키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키 입력을
얘한테 보내니까 아 얘는 토픽을 보내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보내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나 알아서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토픽, 서비스, 액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인데 아까 위에서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그 서비스에 응답해주는 양방향 이제 일회성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터틀심 노드를 시행시켰을 때 터틀심 노드는 이제 정보를 받아 요청을 하고 나중에 응답을 받는 그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서비스 클라이언트 노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드로우 스퀘어 노드는 이제 정보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 서버 노드가 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누가 메시지를 보내고 누가 메시지를 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게 토픽이구나 서비스구나 어떤 애가 퍼블리쉬구나 서브스크라이버거나 이런 걸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없으시면 오늘 스터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